자, 환경 컨설팅의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 착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착수란 계약 이후 컨설팅 수행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팀을 구성하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착수 보고를 위한 필요한 능력입니다. 첫 번째 이제 추진 전략 수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계약 단계에서 합의된 프로젝트 추진 방법론을 바탕으로 전체 일정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팀 구성 및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성과 점검을 위한 주간, 월간 단위의 세부 일정과 예상 성과물을 제시할 수 있고요. 다음 명확한 책임과 권한 부여를 위하여 단계별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담당 업무와 지원 범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착수. 프로젝트 착수. 이건 환경 컨설팅의 세 번째 단계로서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전략 수립이요. 팀을 구성하기,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 수립하기,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착수하기, 이렇게 네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 요소가 네 단위로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추진 전략 수립하기에서 추진 전략 수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계약 단계에서 합의된 프로젝트 추진 방법론 바탕으로 전체 일정을 수립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팀 구성과 운영 방향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성과 점검을 위한 주간, 월간 단위의 세부 일정과 예상 성과물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확한 책임과 권한 부여를 위해 단계별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담당 업무와 지원 업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착수시 프로젝트 대부분의 이제 컨설팅 프로젝트의 착수 시의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건 계획, 설계, 수행 전반을 포함한 포괄적인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 표본, 수집, 묘사, 실시,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과정, 그래가지고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전략을 수립한다. 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단계, 요구 분석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은 이와 같은 자료 수집과 기초 분석이 이루어지는데요. 정책 보고서, 연구자료, 컨설팅 보고서, 국내 논문, 신문 기사, 그 다음에 시장조사 및 특성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산업현황조사, 정부 정책조사, 국내외 기업 전략 분석, 환경변화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요구와 핵심가치 조사 분석을 하게 되죠. 이럴 땐 주로 설문조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일반인과 전문가, 그 소비자 요구사항을 또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제안 단계, 그 다음에 계약 단계, 여기에서 이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조사 방법은 실측하는 방법이 있고 설문, 추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통계 분석과 모델링이 있는데 데이터 수집 후에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이 사용됩니다. 집단 간 비교 검증하는 거에서 교차 분석이 있고요. 차이를 검증한 두 집단 간의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차이 검증으로서 t-테스트라는 것이 있고요.
별량 분석이 있습니다. 아노바 분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데 둘 이상의 집단 간의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일종의 별량 분석을 하는 것이 있죠. 변수 간의 관련성 검증을 해주는 방법으로는 첫째 이제 상관 분석, correlation analysi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귀 분석, regression analysis,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일직선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고급 분석 방법으로는 첫 번째 팩트 애널라이시스라고 하는 요인 분석이 있습니다. 요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에서는 요인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일상생활에 연관된 것들이 있는가, 자기조절 능력과 관련된 것, 감정 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요인을 분류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 방정식 모형이 있는데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이라는 방법, 환경, 자연 선택이든 인간 사회에서 환경 보고는 이렇게 지속적인 가능한 발전은 바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알아보는 구조 방정식형 모형이 있습니다. 프레드 추진 전략에는 전체 일정을 수립하고요. 전체 일정 수립할 때 일정 수립과 목적 그리고 기대 효과 등을 정의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간트 차트를 사용해서 일정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과 시간의 두 기본 요소를 이용하여 만드는 작업 진도도표라고 하네요. 간트 작처럼. 이와 같은 예로 이와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재활용 프로그램, 재활용 수거업체, 분리수거함 이런 것들 있어요. 다음에 퍼트 차트가 있습니다. 퍼트 차트는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단계별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지역사회 광고물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인쇄물로 할 거냐,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다음 팀 구성과 운영 방향, 분산형 팀이냐, 중앙집중형 팀이냐, 계층형 팀을 수립할 거냐, 구성할 거냐 하는 얘기고, 세부 일정 수립 방법은 작업을 정의하고 작업을 배열하고 작업의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단계가 있죠. 다음에 작업 기간을 추산합니다. 추정하는 거죠. 개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추정하는 건데, 투입물을 보고 어떤 도구와 기법을 사용해서 할 건지, 산출물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거에 의해서 작업 기간이 추산됩니다. 일정 개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투입물과 도구 개발, 산출물을 통해서 개별 작업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결정하는 단계에 일정 개발합니다. 일정 조정하는 거예요. 계획 대비 일정 차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거죠. 프로젝트에 또 이해관계자가 또 뭐가 있는지, 프로젝트 관리자, 스폰서 이렇게 있고요. 포트폴리오 관리자라는 거 있습니다. 조직의 비전과 임무 달성을 위한 전략 개발을 위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 총괄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관리자고요. 그 다음에 팀원이 있고요. 프로젝트 리더가 있습니다. 각각 분야별 리더, 업무 전문성 기반으로 한 분야별 리더를 선정한다는 얘기고, 그다음 기능 관리자, 프로젝트 팀에 속한 부서 관리자로서 부서장으로 자신의 부서에서 착출된 팀원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기능 관리자가 되죠. 그 다음에 수행조직이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인력이 속한 업체, 그 다음에 PMO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오피스라고 해서, 혹은 또 프로젝트 보더라는 용어로도 쓰는데, PMO의 구성은 직원, 프로젝트 관리자, 스폰서, 프로그램 관리자, 부서장, 프로젝트 리더로 이루어집니다. 자, 외부 조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조직의 발주를 처리하는 외주업체 있고요. 프로젝트의 반대자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추진을 반대하는 내외부 인사나 조직을 용이합니다. 그래서 전략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첫째, 총괄 책임질 스폰서를 결정하게 되는데, 뭐 아저씨의 시의회 의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스폰서를 결정하게 되고요. 스폰서가 주요 이해관계자, 즉 프로젝트와 관련된 각 기관의 임원들과 협의하여 프로젝트 비전과 목표와 주요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스폰서, 프로젝트 팀 다 되겠죠. 이해관계자는 이제 일단 어떤 관심사, 관여도, 상호의존성, 영향력, 프로젝트 성공에 미치는 잠시적인 영향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서 이해관계자를 식별해내야 됩니다. 이해관계자는 이제 등록을 해놓는 문서죠. 등록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분석에 의한 다양한 분류 모델을 사용해서 능력대 관심사, 영향력과 잠재 영향, 현재성의 모델, 이런 또 분류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해관계자의 예는 어떤 시의 시장이든가 시의회 의원, 시 공무원, 시의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 환경 컨설팅 업체 임직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환경 컨설팅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피해 프로젝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되겠는데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BSC라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를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해서 조직 비전 전략 목표를 실현을 위한 제목곡이 각각 단계별로 성과 지표를 도출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BSC입니다. 프로젝트 범위 관리 프로세스. 프로젝트의 범위는 일단은 범위를 관리하는 프로세스, 이제 번째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브레인스토밍 방법, 친화도법, 그다음 델파이 기법 등을 활용하고 또 마인드맵이나 명목 집단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범위를 결정해야 되겠죠. 프로젝트 범위를 공식적으로 정의한 범위 기술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에 블랙스루 작업을 산출물 형식으로 분할하는 산출물 지형 분할이나 활동 지형 분할, 어떤 블랙다운 시켜주는 WBS가 있습니다. 스폰서는 주요 구성원을 이제 스폰서를 결정해가지고 그걸 팀별로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기획 프로세스 그룹이 있고요, 실행 프로세스 그룹, 프로젝트 팀을 개발하는 해야 되고 프로젝트 팀을 관리해야 줘야 됩니다. 예. 스폰서는요. 자, 프로젝트 이슈에 관련된 조사 업무에 들어갈 업무와 팀 구성을 조사, 여기서는 데이터 조사, 분석, 모델링을 실시합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정보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관점의 업무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스템 변제 또는 원하는 모습으로 가시하도록 도와주게 되고, 구조와 행동, 명세, 그다음에 구축하는 구조와 틀을 제공해야 되고, 과정에서 결정된 것은 문서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양한 영역에서 집중하기 위해 다른 영역의 세부 영역을 숨기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구체적인 상세 수준의 표현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데이터 모델을 토대로 필요한 자원을 고려하여 제차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일정을 수립할 때는 활동, 소요 시간, 선호 관계, 그 다음에 시작과 완료 시간, 상세 예산, 인력 배치, 이런 것들이 주요 정보가 되겠죠. 프로젝트 리더는 팀원을 구성하고 전체 일정을 토대로 세부 일정을 계획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명예에서 프로젝트 기간, 소요, 예산 이렇게 포함되고, 그 다음에 목적, 프로젝트의 내용, 성과 목표, 성과 지표 같은 것들이 프로젝트 리더는 정해줘야 되겠죠. 성과 지표에는 투입 지표와 과정 지표가 있고, 산출 지표, 그리고 결과 지표가 있습니다. 이건 최종 결과 업무에 대한 효과 및 성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측정 방법은 계획 수립의 적절성, 시행 과정 적절성, 성과 달성도, 정책의 효과성, 업무의 특성, 평가 결과의 활용도에 따라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떤 단계가 있었죠?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팀 구성은 제안서 계약서에 따라 팀 구성, 운영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야 되고, 내부 데이터 수집, 계획진 보고 의사결정을 위한 수요자 측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야 되고, 조직 운영 계획에 따라서 개인별 자격, 경력에 적합한 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 훈련 계획 같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세우고 시행해야 되겠죠. 팀 구성의 필요성은 사업 계획과 그에 알맞는 적합한 능력을 가진 인원을 결재시킨다는 데서 팀 구성의 주요 목적이 되겠죠. 프로젝트 팀 기본 형태는 분산형 팀 구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민주주의식 팀 구성이라고도 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분산형, 다른 말로는 이 별형 모형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일단 중앙 집중형 이와 같은 형태로 수렴형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중앙 집중형 팀 구성할 수도 있고, 계층형으로도 그 세부적인 서브 리더, 서브 매니저들을 두는 서브 리더를 두는 계층형 팀 구성 모델도 있습니다. 팀 구성은 인적 자원 계획을 개발하게 됩니다. 인적 자원 계획은 투입물, 그 다음에 도구와 기법, 그 다음에 산출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제약사항은 조직의 구조, 단체 교섭 협정, 경제 여건 등을 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팀원, 프로젝트 팀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프로세스에서는 투입되는 것은 관리 계획, 기업 환경, 환경 요인, 조직의 프로세스 자산 등을 투입을 하면 사전 배정, 협상, 확보, 가상팀을 구성한다는 이러한 도구나 기법을 통해서 프로젝트 팀원을 배정하고 자원 달력을 만들어야 되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을 갱신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팀을 개발합니다. 프로젝트 팀은 개인 역량을 향상시키고 팀의 결속력을 향상시킬 노력이 필요한데, 투입물로는 팀원 배정, 프로젝트 관리 계획, 자원 달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는 대응 기법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든가 팀 빌딩이라든가 협상 기술 이러한 것들이 대응 기술이 필요하고요. 교육도 시행해야 되고, 팀 구축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기본 규칙, 서로 준수해야 될 팀원들 간의 행동에 대한 준수 규칙 같은 것들이 정해져야 되고, 장소 배치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전과 보상, 인정 체제는 인정은 어느 선에서 인정을 할 건지, 어느 선에서 보상을 해줄 건지 이런 것들도, 이거는 발언주간 행동 촉진을 위한 어떤 방편이 되죠. 산출물로는 팀의 성과 평가치가 되고 기업 환경 요인이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의 권력 형태는 합법적 권력, 보상적 권력, 보상 권력, 형벌 권력, 존경, 전문가 이런 것이고, 리더십의 종류는 그러니까 리더가 리더십을 가질 때 어떻게 했느냐, 지시 혹은 지도 지원 혹은 촉진 또는 후원 지지 또는 위임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고요. 팀 구축의 5단계는 일단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형성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직이 팀을 해체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팀 구성하기는 그 주요 분야의 핵심 인원을 결정하고 상위 레벨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을 세웁니다.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를 분류한 후 단계별로 시행을 하겠죠. 계획에 맞춰 조직도를 구성합니다. 스폰서, 프로젝트 매니저, 개발팀장, 개발팀원, 테스트 팀원, 협력업체 이런 형태로 조직도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AC, Responsibility, Account, Consulting, Information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각각 작업에서 PM은 뭘 해야 되고 개발팀장은 뭘 해야 되는지 바로 프로젝트에서 역할과 책임입니다.
그것을 조직도에 맞춰서 팀원을 구성해야 되고요. 프로젝트 팀을 이제 관리를 합니다. 투입물은 팀원을 배정하고 관리 계획이 세워지고 팀의 성과가 평가치가 결정이 되고 성과 보고서를 하아 조직 프로젝트 자산이 이제 투입을 하면 관찰과 대화, 프로젝트 성과 평가, 갈등 관리 등의 도구나 기법을 사용해서 물론 갈등 관리는 갈등 원인, 갈등 해결 기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슈 기록부, 대응 기술, 산출물로는 취업 환경 요인을 갱신해야 되고 조직 프로세스 자산을 갱신해야 되고 변경 요청을 하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갱신하게 됩니다. 근데 갈등 해결 기법은 관찰, 성과 평가, 갈등 관리, 대응 관계 기술, 팀 구축 활동, 기본 규칙, 동일 장소 배치, 인정. 평가 도구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동기부여 이론인데요. 메슬로우가 욕구에 5단계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의식주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 신체나 감정적 안전을 추구하는 단계,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 집단 속에 소속되어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되겠죠. 네 번째는 존경 욕구입니다. 내적 성취, 자기만족, 혹은 외적 성취, 타인의 인정과 존경을 추구하는 욕구가 되고요. 다섯 번째, 자아 실현 욕구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기개발적인 자기개발 발전을 이루고 자아 완성을 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히즈버그의 두 가지 요인 이론이 있는데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입니다.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X 이론과 부정적인 관점의 X 이론과 긍정적 관점의 Y 이론을 해서 서로 대치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이론입니다. Z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X 이론과 Y 이론의 절충령 이론이 되겠습니다. 브롬의 기대 이론이 있고요. 유의성과 수단, 기대 이렇게 나눠지고요. 맥클랜드의 성취 욕구 이론이 있고요. 관리 스타일은 민주적, 독재적, 자유방임적, 관료주의적, 분석적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됩니다. 프로젝트의 목적과 수행 방법과 특성, 추진팀의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 단계를 수립하고 일정 인력 이행 조건 등의 제약사항을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세부 공정, 조정 및 수정하는 거고 최종 확정된 전체 수행 활동을 표준 작업 구조, 워크 브레이크다운이죠. 표준 작업 구조도에 구조화시킬 수 있고 프로젝트 수행이 예상되지 못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을 수립합니다. 마스터 플랜은 전체적으로 모습을 한목에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안에는 범위 관리를 통한 워크 브레이크다운, 시간 관리를 통한 일정표, 비용 관리를 통한 예산서가 이러한 순서로 마스터 플랜이 작성되겠습니다. 시간 관리, 비용 관리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단계에 수립하는 데서는 첫 번째 추진 단계를 추진 단계를 수립해야 되겠죠. 범위, 이렇게 팀 구성, 성과 예측, 한정, 프로젝트 추진 계획서의 목적을 기술해야 되겠죠. 수행 전에 개념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워크플렉스 다운은 상세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의 우상, 원서, 조직 프로세스, 자산 등이 이제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작성은 분할, 8시간에 80시간 사이로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일까요? 설치물에는 작업 분류 체계가 있고, 작업 패키지, 사전, 작성 원칙이 있고요. 활용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거고, 워크 브레이크다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관리 단위 코드, 범위 기준, 세부 공정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도구는 이제 분할을 하는 방법, 연동 기획하는 방법, 양식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37벌이 있고요. 행동 배열하는 거, 투입물은 활동 목록과 활동 속성, 마일스톤 목록, 범위, 기술서 등이 있고요.
도형법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의전관계형 결정도 이루어지고요. 선행해야 될 게 뭐고 지원되는 항목이 어떤 거다라는 것들을 미리 명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프로젝트 일정 다이어그램을 그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일정을 조정을 하고요. 대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대안 수립 단계는 이와 같이 문제 발생에도 프로젝트 관리계획 검토, 원가 관리 계획 검토, 변경 일정, 변경 통제 회의에서 승인하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을 갱신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문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문제를 식별해야 되고요. 테이블과 기법 간의 관계도 이해해야 됩니다. 산출문헌은 이와 같이 있고요. 정성적 문제 분석 수행도 수행해줘야 되고, 정량적 문제 분석도 수행해줘야 되고, 문제 대응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문제 감시 통제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착수하기가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제시된 착수 관련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고 시행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착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컨설팅에 대한 전사적 관심 유도와 원하는 수행에 대한 지원 요청 같은 것들도 착수 보고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착수 보고서는 착수 공문, 수행 계획서, 인력 투입 계획서, 주 월간 보고 계획 이렇게 있고요. 착수 보고의 목적은 예상 청중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석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발표자가 어떤 발표자가 할 건지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착수하기 착수 보고서에는 발표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착수보고 신일주도로 건설을 위한 착수보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됐죠. 프로젝트 기여, 업무 범위, 산출물, 그 다음에 지일정, 인력 투입계획, 프로젝트 조직도,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품질 보증, 계획, 유지보수 등에 대해서 숙지해야 되고요. 착수보고서를 이와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하고 착수보고회를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보고회 개최 브로셔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프로그램 착수의 추진 전략 수립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팀 구성 방법이 되겠는데요. 팀 구성은 제안서, 계약서 및 팀 구성 기준 수립, 그 다음에 경영진 보고, 데이터 수집, 실제 즉 팀 구성, 마스터 플랜 수립하기, 지금 쭉 계속 다 나갔네요. 착수하기까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프로그램 착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